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마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회사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쿠팡의 비정규직 3명이 이렇게 돌연사했는데요. 유족과 노동자들은 이딴 죽음의 배경에 악명 높은 작업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지목합니다. 쿠팡에선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몇 개의 물건을 처리했는지를 UPH라는 수치로 측정합니다. 이 수치가 낮아지면 그때그때 공개적으로 호출을 당합니다. 하위 성과자는 재계약을 할 수 없고 상위 성과자는 인센티브를 받거나 계약직 전환이 유리하다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말입니다. 한마디로 화장실 한번 마음 편하게 갈 수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쿠팡 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일용직과 계양직이고 코로나19 사태로 너도 나도 일을 하려다 보니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는 사이에 쿠팡의 매출액은 2018년 4조 4천억에서 작년에 11조를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930년대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오는 나사를 쉴 새 없이 조이던 찰리 채플린 생각이 납니다. 80년이 지나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기계 취급인가요? 그러나 쿠팡이 역대급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노동자들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이제는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도는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현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측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 방문자 6명, 관련 접촉자 2명 등 모두 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사무실 방문자 중에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이 예비후보 측이 부적절하게 대처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 지난 10일 이 예비후보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으나 이 예비후보는 즉각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보건당국이 받은 행사 참석자 명단에서는 이 예비후보의 이름이 빠져있어 고의 누락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행사 사진을 살펴보다 뒤늦게 이 예비후보의 얼굴을 발견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행사 참여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해야 했으나 지난달 30일 행사 당시 참석자는 70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진구는 이 예비후보 측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입만 열면 정부의 방역을 신랄하게 비판하더니 정작 본인은 방역당국의 지침을 무시한 건가요? 340만 부산시민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한 건 그저 선거뿐인가 봅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자가격리 지침은 잘 지키실 거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2곳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남 강진군과 섬으로 이루어진 인천 옹진군인데요. 인구 3만 5천 명 강진군은 어떻게 환자 0명을 유지했을까요? 이승옥 강진군수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법은 군민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도시에 다녀온 군민은 집에서 스스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고 말합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강진을 다녀간 경우가 수십 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가운데 확진자가 없는 건 모두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진에서 코로나 1번이 되면 안 된다, 코로나 1번이 되면 역적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진군에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혹시나 우리 집 자식이 퍼뜨리면 미안해서 어찌 사냐, 좀 좋아지면 내려온나 하신답니다. 코로나 영명 뒤에는 이런 빛나는 시민의식이 있었네요. 강진군민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 보냅니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찾아간 현금이 일주일 새 무려 778억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일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례해 꾸준히 쌓이지만 활용 방법이 많지 않았죠. 포인트 소멸 기간을 넘겨서 카드사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로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자투리 포인트도 한 번에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 4천억에 달합니다. 여전히 2조 3천억 가량의 포인트로 잠자고 있는 셈이죠.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 지금 당장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셔갖고 잠자고 있는 내 포인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 통장에서 카드값 빼갈 때는 빛의 속도로 빼가면서 이렇게 좋은 건 진작 좀 하지. 왜 이제 했나 몰라요. 정부 여당이 1년간 지속한 공매도 금지 빗장을 풀기 전에 시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할 수 없다는 걸 안다. 공매도 금지 기한이 2달 남은 만큼 시장을 살피며 구체적인 재개 시점을 확정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당정의 점검 포인트는 공매도 제도 개선, 외국인 수급 모니터링, 기울어진 운동장 방지 대책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중에 방점은 외국인에게 찍히는데요.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제도 밖 허점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도 상식은 있습니다. 공매도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허점을 보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걸 바로 나라에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